안녕하세요. 착한 변호사 황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주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갔던 피해자가 그곳 여성으로부터 성폭력범이다 이렇게 신고를 받고 성폭력 사범으로 몰려서 처벌을 받을 뻔했는데 검사가 그 여성을 무고 사범으로 구속을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여성만이 무고 사범이 된 게 아니라 그 여성의 남편까지도 무고에 가담을 했다 해서 부부가 같이 무고로 구속이 되어서 기소가 되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성폭력 범죄와 그 다음에 무고 이게 어떻게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꼭 한번 대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성폭력 사범은 일단은 여성의 보통은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실되게 경험치게 맞느냐 이 관점에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단란주점 접객원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였던 손님은 이 여성과 속칭 말하는 2차를 호텔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그냥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는데 여성은 그 중간에 살려달라 뭐 이런 내용의 문자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남편은 내 부인이 없어졌어. 연락이 안 돼요. 실종됐다. 이런 신고까지를 하는 겁니다. 자, 부부가 같이 사실은 이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을 조성을 미리 하면서 범죄를 모의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단란주점에 기분 좋게 술도 먹고 어떻게 성관계도 갖고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성폭력이라고 내가 어떤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다 수사를 받게 되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경찰이 증거가 좀 부족하니까 무혐의로 검사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대범하게도 사실 검사에게 억울합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처벌도 안 되게 이거 억울합니다. 수사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검사에게 탄원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검사가 좀 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그 남편의 휴대폰도 복근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미리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던 이게 밝혀져서 이 두 부부가 같이 구속을 해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자, 피해 남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것들 고초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합의금 요구도 받았고 계속 성폭력범이라고 해서 검사에게까지 무슨 탄원을 하면서 내가 범죄자인 것처럼 이런 수사 과정을 겪었는데 여러분들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성폭력 사범에서 무고를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는 사실은 운에 맡길 수만은 없이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이쪽 방향으로 좀 더 많이 수사를 하게 되면 나는 성폭력범이 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그게 피해자 말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이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래서 이 사람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겠구나. 이러면 성폭력범이 안 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시기에는 이 범죄 구조가 너무나 피해자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초동 단계에서부터는 변호사,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만 된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경찰이 믿어주지 않을까요? 제 말이 사실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폭력 사범이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미 피해자는 나는 이거는 성폭력이라고 주장을 할 거야 하면서 미리 계획을 하고 경찰에게 굉장히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피해자, 무고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혼자서만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단은 증거관계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증거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성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고 어떻게 술집을 가게 되고 호텔을 가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이 주장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나 혼자서 그 사실이 아니에요 이러기보다는 그 말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떻게 상식이 안 맞고 시간이 안 맞고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방어선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방어선을 여성의 주장이 너무 깊이 경찰이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방어막을 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역시
나에게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을 믿게 할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성과 그 후에 나눴던 얘기들, 뭐 그 전에 녹음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내가 성폭력 범죄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 피해자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나 신고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그런 거를 빼고 어젯밤에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사전에 또 보내는 신고를 하기 전에 취하는 조치들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방어를 하면서 내가 녹음 대화를 하고 어떤 문자를 읽고 돈을 어떻게 주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고 좀 시간 순에 따른 증거 정리를 해서 경찰의 조사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진술이 어디서 거짓말을 한다,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맞게 나 혼자서만은 감당하기가 어렵고 변호사와 전문가와 그리고 성범죄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유죄가 가느냐 무죄가 가느냐 이 부분을 나눌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들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 이 정도 합의금만 주고 이거 그냥 끝내면 사실은 어떻게 보니까 그 과정을 내가 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냥 한 뭐 돈 1,000만 원만 주면 끝날 수도 있겠는데 뭐 변호사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돈을 좀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물론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획적인 성폭력, 무고사범의 경우에는 돈을 한 번 받고 끝내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는 점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주고 깨끗하게 끝나면 사실은 이렇게 성폭력을 계획하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억울해, 이거는 성폭력은 아니잖아, 이렇게 정면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내 말을 믿어주겠지 하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 과정을 싸워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제주도 사건은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검사한테 가해자 쪽이 나 억울하다고 탄원을 하니까 검사가 그래? 하면서 수사를 시작을 하였는데 오히려 무고 증거를 확보하게 되고 구속이 되었는데 이런 행운이 여러분들께 모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싸워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나의 법익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억울함, 무고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